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주 MSG입니다. 네. MSG. MSG? 원래 우리 주경 야독이었잖아요. 네. 이분이 새로 MSG로 바꿔주셨어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이게 네. 우리 세 명의 이름을 다 이니셜로 딱딱딱 뽑아보니까 MSG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서진이 문서진. 그러니까 M이죠. 나이가 지금 서진이 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 맞아. 왜 갑자기 반말이에요? 오빠한테 그러니. 문서진, 수경이, S, G, 건. 네. G. 얘가지고 네, MSG. MSG. 이게 더 훨씬 더 귀에 잘 박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뭐- 뭐에다 양념을 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 이런 쪽에다가 네. 양념을 쳐준다는 거죠. 네, 맞아. 우리 저희 시청자들이 네. 지금 한 5분밖에 안 계시는데 저희가 알아서 셀프로 저희가 벌써 그 개표를 5분 다 했습니다. 내 친구라고. 아니면 잘못 클릭해가지고 들어온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앞으로는 더 많이 해질 겁니다. 걱정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MSG로 검색한 거랑 주경야독으로 검색한 거랑 주경야독 검색하면 그 근처에는 나머지 프로그램에 다 무슨 묻혀. 아저씨들이 있고 아저씨들이 이렇게 강의하는 거 이런 것만 묻혀 있어 우리 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벗어나자는 거예요. 오케이. 동네를 약간 강남구로 옮기자 뭐 이런 알겠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 다 차 가지고 다니시죠? 네, 저는 네. 오늘도 차 갖고 왔죠. 이제 차 기름값이 올라갈 거라면서요. 네, 저는 올라갈 올라갈- 수 있다. 네. 아니,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네. 매우 높다. 전쟁도 막 날 수 있다면서요, 중동에서.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요즘에 왜 이렇게 유가해요? 그러니까 거국적으로 국제유가를 알아야 지금 그렇죠. 우리가 왜 휘발유가 왜 또 오르는 거야 이렇게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국제유가에 대한 얘기를 재미있게 이야기 풀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 사우디 왕들이 요즘에 저기 매트리스에서 왜 쪽잠 자요? 무슨 호텔이지? 리츠칼튼 호텔. 리츠칼튼 호텔에 네. 감금당했다면서요. 야 무슨 리치칼튼인데 쪽잠을 자. 아니야 거기서 매트리스에서 쪽잠 자지 그러면은 뭐 마음 편이 어떨까요? 아니, 스위트 언제 좋을지 잡아준 거 아니야? 모르는데. 아, 그런가? 아니에요. 아니야, 죽지는 않아요. 죽진 않아? 아니, 왕족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어요. 어. 부패 관련 그것 때문에 죽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보시라이가 그 이제 숙청당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이거는 또 중국은 중국까지 가면 또 뭔데 중국이 시진핑 이제 주석이 1인 체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태자당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자당? 예,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이거 방이 있어요. 자기만의 파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쩌민 파가 이게 상하이 방이라는 거예요. 상하이 방인데 이쪽이 후진타오까지 합쳐서 같은 한 뭉치예요. 근데 여기가 사실 이 태자당의 완전히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편. 반대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쉽게 말하면 이 시진핑이 집권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정적을 친 거예요. 그 정적 칠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부패인 거예요. 부패 털어야지. 네,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생각 없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모든 게 부패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거의 그냥 복수와 관련되면 됩니다. 그냥 그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라인이 아니면. 네, 땡이다. 그러니까 그게 많이 좋잖아요. 사실 물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누구 하나 그 정도 위치까지 있으면 털면 다 나오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잡아 넣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아직 중국도 그렇게 나왔고 이게 근데 중국은 어쨌든 이런 이 왕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법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데 여기가 사우디 같은 거는 물론 법은 있지만 이 왕족을 다스리는 법은 또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왕족은 감옥에도 못 넣잖아요. 아, 그래서 리츠칼튼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리츠칼튼 네. 감옥이 된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거기서 막 지금 숙청이라고 하니까 막 잘라 죽이고 이러지는 못할 겁니다. 나도 갇히고 싶다. 리츠칼튼 호텔에. 아니야, 만수를 봐요. 헬기 타다가 그냥 사고 났다. 물론 사고라고 하지만 그것도 모르지. 이게 약간 물론 까마귀 날다가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잖아. 대놓고는 안 죽여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야? 정치적인 네, 사상. 아직은 좀 쉽진 않을 거예요.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넌 꺼내주나? 리치칼튼에 안 잡히는 거야. 정적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 하여튼 좀 배가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유가. 네.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슈가 나온 게 사우디 이제 관련 부분인데 왕자님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왕권을 잡고 있는 게 왕세자가 빈 살만입니다. 빈 살만. 이름이 어려워요. 빈 살만. 예, 빈 살만 왕세자인데 이쪽은 약간 개혁주의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진보? 예, 약간 진보 성향. 그러니까 막 여성들이 운전도 해도 된다. 뭐 아, 이런- 여자들이 운전을 못해요. 그게? 사우디는 못해요. 불법입니다. 네, 불법입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이제 운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뭐든지 좀 정책이 그러니까 이슬람교 치고는 조금 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도 안 그래도 보수. 홍선대원이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보라고.
그러니까 꼰대. 아, 홍선대원군이 뭐지? 흥선대원군 세국 세국정책. 정책이죠. 예. 아, 그러면 그 개방한 사람이 누구지? 뭐야? 자, 어쨌든 계속 얘기해 주세요. 아, 왜? 순간 갑자기 헷갈리. 홍선대원군이 보수야? 홍도 아니 흥선이야. 흥선대원. 뭐 자꾸 홍선대원군 이야기가 나와. 진짜 미치겠다네 진짜. 지금 홍선대원군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관련이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그냥 잊어주세요. 아, 그래요. 잊어주세요. 나 미치겠네 진짜. 젊은 사람인가 개혁적이네. 네 맞아요. 젊어요. 되게 그래서 잘생기고 젊던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개혁을 하고 왜? 딱 가장 중요한 거 사회개혁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근데 전체적인 그 이 사우디의 그러니까 산업 구조도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다들 아시겠지만 사우디는 뭐 먹고 살겠어요? 기름 석유도 퍼서 팔아서 산업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탈피를 하려고 합니다. 탈석유화. 탈석유. 네, 탈석유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30년 전만 하더라도 사우디의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됐어요. 1,000만 명? 1,000만 명. 우리가 얼마지? 우리가 지금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 근데 정내 땅덩이에 비해서. 네. 근데 지금은 30년 만에 3배가 됐어요. 30년 만에? 3,300만 명. 왜 갑자기 아이를 낳자고 막 난리가 난 아니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 자체가 네. 좀 애를 많이 낳는 거고 그래 가장 결정적인 게 다산이에요, 다산. 다산도 다산이지만 아시겠지만 일부 다처제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일부 다처제다 보니까 예.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자식들이 좀 많습니다. 그럼 2년 후에 그러니까 3년이 딱 됐었을 때 그럼 계속 일부 다처제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왜 많아진 거예요? 아니 이게 30년 동안. 아, 30년. 3년만이 아니라 30년. 너무 놀랐어. 제가 헷갈렸네요. 아니 두 분 이거 개구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개구리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알을 낳아.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인구가 성장했는데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0만 명 있을 때는 막 다 퍼줘도 돼요. 적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퍼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석유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재정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유가가 얼마까지 유가를 올려야겠네. 기억이 잘 안 나. 30달러 선도 밑에 했던 데가 언제죠? 그때 이게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 해서 아예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30달 한번 이탈 나고 지난해부터 쭉 그냥 급락세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2분 늘어나는 27불까지. 유가가 그렇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석유 지금 갖고 안 되겠다 생각한 그렇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석유의 되겠다. 대체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맞아. 그러니까 시외가 예, 뭐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전통적인 화석 연료 자체가 요즘 계속 탈화석 연료로 가잖아요. 발전 수요도 계속 줄이려고 하는 거고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자동차 관련 부분 또 지금 계속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예. 이것도 나중에 이 해경원이 싸움 이야기하면 엄청 긴데 다음에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이래 바뀌는지.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계속 이제 탈석유화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이게 유가의 추세적인 반등을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관련 구간을 계속 이제 산업 구조를 유지시키면 결국 사우디는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제 빈살만은 잘 알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똑똑하네. 예. 근데 이게 바꾸려면 항상 그렇잖아요. 완전 개혁이거든요. 말 그대로 개혁이에요. 변화도 아니고 개혁.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개혁이지. 그렇게 완전 반대하겠네요. 반대하죠. 네. 왜냐하면 내 땐에서는 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기득권들은 아무래도 바뀌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왜 여자가 사회에 진출하려고 해?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그런 게 나오니까 정적들도 많은 거예요. 소처럼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난 여자. 어디 여자가 같이 여기 겸상을 하고 있어? 방금 유튜브를 찍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적들도 많아지는 거고요. 반대 여론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의 반대 세력은 일단은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숙청 관련 부분이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말은 이게 웃긴 게 탈석유를 하기 위해서는 유가를 올려야 돼. 그거 좀 이상하죠. 아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면 돈이 있어야지 그렇죠. 뭘 그것도 하지. 네, 그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탈석유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산업 구조를 바꾸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 이 빈살만은 지금 한 500조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조 규모의 500조. 네, 500조. 걔들은 좀 단위가 무조건 다 큽니다. 그냥 500조 단위로 돈을 퍼부어서 두바이보다 훨씬 더 큰 신도시를 만들려고 해요. 도시 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쪽으로 다. 그러니까 석유가 아닌 쪽으로 할 수 있는 거. 그쪽을 사업을 아예 신도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심시티네 심시티. 예, 아니 그래서 그 빈살만인가 그 사람이 애플이랑 다 이거 투자한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쵸 IT 예. 기업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이쪽은 계속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탈석유화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유가는 올라와야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 돈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영기업인 아람코, 아람코를 상장을 하려고 IPO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상장이 흥행을 하려면 유가가 올라와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기업인데 그렇죠. 막 40달러 이렇게 막 유가가 에너지 기업이 전체적인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올리는 것보다는 시기적으로는 에너지 올라 있을 때 상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유가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어디에 거고요. 상장시키려고요? 어느 증시에? 아 지금 미국 쪽으로 증시에. 다 전체적으로 상장할 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도와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들어오게 되면 다우지수에 들어가나요? 아니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들어오면 다우에 들어갈 아니 들어야 그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모르겠는데 들어가면 다우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를 그냥 그쪽으로 바로 직상장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ADR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우디 증시에도 상장돼 있고 사우디 증시에 상장돼 있는 걸 뉴욕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DR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뉴욕에서 똑같이 사우디 거를 할 수 있어요. 거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거라서 ADR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하이닉스도 미국에서 거래가 돼요. 그런 ADR물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뭐 하는 건데 뭐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직상장을 할 건지 아니면 그렇게 ADR물을 통해서 그렇게 할 건지는 제가 그건 아직 안 봤네. 그래서 한번 보고 대리점을 내는 건가요? 어쨌든 이제 상장 IPO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에너지 가격이 올라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왕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많습니다. 그게 거의 한 900조 가까이 되거든요. 사우디는 그 구조상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에 왕들도 많고 그 밑에 왕자들이 그걸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브루나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왕권이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는 하면 국유 자산이라는 거 왕의 거예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그럼요. 왕이 다 모든 거잖아. 다 내 거잖아. 왕의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 왕이 이렇게 터치하면 다 내 거. 지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우디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산 관련 부분은 다 이제 왕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국유 기업이에요. 다 국유 기업은 왕족들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우디는 마인드가 뭐냐면 국민들에게 왕들이 베푼다는 거예요. 내 재산인데 사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재산을 너희에게 베푼다는 느낌이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왕권 강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왕이 힘이 있고 이렇게 있어야지 쉽게 말하면 왕이 힘이 없고 그러면 뭐야 이거 원래 내 건데 내 걸 수도 있지 이렇게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왕권을 강화는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통치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숙청도 그것 때문에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왕족들의 재산을 이제 뽑아 먹는 거죠. 빼와야죠. 명분상. 너희 부패로 인해서 축적한 자산이니까 빼겠어. 이것도 옛날에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그 보면은 그렇게 정적으로 둬서 그 사람들의 돈을 모두 몰수하는 방식으로 돈을 얻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개혁을 하려는 사람이.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 대통령이 지금 잡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네네. 그 사람에 관련된 사람들의 그 재산을 몰수하는 거는 이렇게 법적으로도 사실 힘든데. 네. 거기는 됩니다. 그래요? 거기는 됩니다. 거기는 왜 그러지? 그러면 그거 다 뺐으면 500조 되나? 아니요. 더 넘죠. 더 뭐요? 900조? 900조? 그럼 빨리 900조. 뺏어야지. 그러니까 빨리 지금 내어놨잖아요. 명분을 빨리 만드는 거예요. 수사를 빨리. 그러니까 그냥 해도 아무리 그래도 그냥 막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국내법적 정서라는 게 있으니. 그래도 나란데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겠죠. 근데 뭐 검사든 뭐든 다 일종의 요식행위 같은. 그렇죠. 어차피 다 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전현직 장관 다 잡아놓았어요. 그러니까 다 정부도 다시 새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한 방에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거지 되는 거 다 싹 다 뺏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왕족이기 때문에 품위 유지는 할 수 있을 정도는 할 거예요. 품위 유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족이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는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부분 우리 신경 쓰면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왕족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 거기까지. 하여튼 그래서 그런 관련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유가는 올려야 되고 그러려면 계속 이제 뭔가를 문제를 만들어야 돼. 유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 일단 첫 번째
빈쌀만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감산을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줄이자는 얘기. 네, 계속 줄이자고. 왜냐하면 지금의 그러니까 지금 유가는 사실 수요보다는 공급의 논리로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것보다 공급이 워낙 많아서. 네, 그러니까 공급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계속 이제 공급을 줄여서 유가를 올리자라는 쪽이고요. 11월 30일 날 이제 오펙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이제 감산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게 감산 합의가 될 것 같긴 하지만 혹시라도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감산을 하는 거는 사우디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감산을 제대로 이행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왜요? 왜냐? 같이 감산 합의라는 거는 같이 이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사우디는 감산과 증산을 계속 해왔어요. 네.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한 30년 동안 감산과 합의를 확 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감산을 제대로 이행한 건 올해 딱 한 번. 그 긴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딱 한 번. 그럼 이번에 그럼 감산을 같이 이렇게 발맞춰 준 게 그러니까 뭔가 엄청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이 워낙 강하게 치고 올라 보니까 처음에는 치킨 게임을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힘을 모을 수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항상 감산은 여러 번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감산 잘 안 했어. 이행률이 거의 없었어. 근데 요즘은 보면 막 이번에 막 100%도 막 나오고 이러니까 그만큼 얘들 이제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죠. 없어요. 식료품이 아예 없어요. 다 털어가가지고. 그만큼 엄청 힘들어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그러니까 유전이 마진율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어느 정도 마진율이 올라오려면 BNP가 그러니까 이 BP가 올라올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야 되냐면 70불. 유가가 70불 정도 와야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요. 지금이 한 팔에 돈 되는 64인가요? 아 60 안 돼요. 50 지금 오늘 지금 방금 봐서 57불. 57불, 12불, 13불 정도. 네, 그러니까 70불로 유지해야지 돈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계속 마이너스네 그럼. 이게 계속 마이너스 났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중요한 건 어떻게 되냐면 그만큼 예를 들어 한 60불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럼 베네수엘라는 100% 증산합니다. 절대로 감산 안 해요. 그러겠죠. 네. 왜? 자기가 진짜 먹고 살고 지금 그럼요. 힘든데. 근데 베네수엘라 유가 그렇게 포지션이 크지 않죠? 전체적인 안 크죠. 예. 근데 봐요. 한 사람이 그러다면 다른 데는 뭐라겠어요? 사람이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1대1 약속이 아니잖아요. 네. 여러 명이 같이 한 약속인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내가 빠지면 그러면 얘는 왜 그냥 나도 할래. 그냥 지금 리비아도 힘들거든요. 리비아도 힘들죠. 이라크도 힘들죠. 이란도 힘들거든요. 그럼 딱 그 이유가 딱 좋네요. 다 힘들어 우리도 힘들어. 그러니까 예. 딱 감산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그냥 명분상 감산은 하겠지만 실질적인 감산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래서 저는 감산 이행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면 유가는 안 올라가겠네.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감산은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네. 감산을 할 수는 있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슈는 나올 수 있고 가장 또 감산이 아까 얘기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싫어합니다. 그거 되게 웃기죠. 러시아는 70%의 러시아는 비오펙 국가인데 네. 러시아 산업의 70%는 전부 다 천연가스든 유가가 에너지 관련입니다. 그럼 에너지가 올라야 좋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왜 싫어하냐면 러시아는 지금 오펙과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감산을 합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중요한 건 유가가 오르는 건 괜찮지만 이 부분을 이 마켓 쉐어를 다 미국 셰일오일 업체에 다 빼간다는 거죠. 미국이 왜 빼가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유가는 올라갑니다. 근데 미국의 셰일오일 업체들은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돈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얘들은 돈은 안 내. 얘들은 물량은 시장에 공급을 안 해. 근데 수요는 늘어나. 네. 유가는 올라가. 그럼 얘들이 돈을 뽑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 둘이가 A, B 도매상이에요. 네. 내가 계속 수경 씨한테만 받았어. 물건을. 계속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물건값이 좀 올렸어요. 그치. 근데 갑자기 탁 치고 온 거야. 한 10원 더 싸게 준대. 이 돈으로 해드릴게요. 그러면 다 한 번에는 안 바꾸겠죠. 근데 그러면 한 번에 바꿀 사람이 아니 왜 그래. 그러니까 너 누구 좋아해? 너 나 좋아해 안 좋아해? 이러면서
그건 좀 돈값이 다네요. 그걸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아. 물론 뭐 유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운한 그러니까 운임료부터 해서 다 많은 걸 따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마켓시어는 뺏길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감산을 할 가능성, 합의할 가능성은 그것도 낮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오펙 국가들만 감산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오펙 다음으로 생산을 많이 하는 게 러시아랑 미국이거든요. 그럼 얘들이 안 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굵직한 애들이 안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유가는 제가 얘기한 추세적인 반등은 어렵다. 그럼 여기서 그럼 유가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왜 또 올라간다고 보냐면 단기적으로 이거를 빈살만이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유가를 뭐 하나 또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아람코 상장? 아니. 숙청. 아니야. 아 기다려봐요. 그래서 유가를 올려야 돼서 뭘 한다고? 이거. 빈살만이 뭐 한다고? 이거. 나 옷 메이커 비슷한 나라. 레바논. 레바논. 네. 그래서 레바논 레바논을 치러 간다. 네. 레바논 총리 지금 없어졌죠? 그러니까 없어졌어. 도망갔어. 도망간 거야? 협박을 했대요. 너 죽여버리겠다고. 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참 레바논 어떻게 된 요 거예요? 사태가 아까 제가 왜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감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유가를 끌어올리긴 쉽지 않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 중동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멘 사태는 이미 이제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예멘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뭐 원유와 관련된 부분이 거의 관계가 없으니. 눈썹이 좀 빠진 것 같아. 얘기 좀 하고 있어요? 야, 얘기하고 있어. 나 눈썹 좀 빠지니까 눈이 따가워.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그냥 갈게요. 네. 어이가 없네. 눈썹이 빠졌대요. 얘한테 돈 100원만 주면 제가 이제 노예처럼 써볼 거예요, 진짜. 어쨌든가. 네, 그래서 레바논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레바논이 왜 중요하냐면 이쪽도 뭐 석유와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이 레바논은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전 양상. 그러니까 예멘도 이란과 그러니까 예멘 반군은 이란 쪽이고 네. 정부군은 사우디예요. 그러니까 수니파와 시아파. 종교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종교적인데 대리전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사이즈가 큰 쉽게 말하면 레바논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레바논의 그러니까 정부로 그러니까 총리가 지금 도망갔지만 그 사드 하리리 맞죠? 네, 사드 네. 하리리 이 총리가 원래는 수니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우디 쪽 사람인데 이쪽 친 사우디 성향인데 이란이 네. 헤즈볼라를 지원을 하거든요. 헤즈볼라가 이란 쪽입니다. 시아파. 근데 이 헤즈볼라가 죽여버리겠다 그랬거든요. 암살 계획을 밝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협박을 했던 예, 했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얘는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거기서 총리가 아니 근데 뭐총 대고 이런데 왜 총님을 보호해주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게 또 도망을 헤즈볼라잖아, 쳐요. 헤즈볼라. 헤즈볼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 사우디가 흔히 말하면 빡친 거죠. 열받는 거야. 뭐야? 이게 말하면 그건 거예요. 동생이 이제 학교를 갔는데 어떤 일진이 와가지고 야, 너 돈 내놔. 이래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무서워서 집에 왔는 거야. 이 모습을 본 형이 문선님 괜찮아요 이제? 아니, 얘기. 그러니까 그 형이 본 게 형이 이제 빡친 거지. 그죠. 뭐야? 내가 갈게. 그래서 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입안에 내 동생 건드리는 누구야? 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존대요 간 거야. 야 나머지 다 빠져. 다 나와. 지금 딱 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가 레바논에서 자국민들 다 대피시킨 거예요. 이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난다. 나 전쟁 일으킬 거야. 너 테러 왔어. 이거는 해준 거. 물론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지 알지는 모릅니다. 아직 모르지만 저는 일으킬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건 거예요. 유가를 직전이라는 거잖아요. 예,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레바논에서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올라간대? 올라가죠. 왜? 그러니까 중동의 진영학적 리스크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생산. 아니 생산량이랑 상관없어요. 레바논은 석유 생산과는 큰 상관이 없고 가장 중요한 거 레바논까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전쟁이 사우디가 전쟁이 한다면 이거는 이란과 사우디의 전쟁인 거예요. 네.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죠. 실제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길어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란과 사우디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직접적으로 싸우는 거 아니야? 라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요 부분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켜서 유가를 올릴 수도 있고 그 금값도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금 사야겠네? 근데 금은 아니요. 추세적으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 금 이야기도 해도 돼요? 잠깐. 우선은 정리 좀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제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뭐 정적을 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시선을 좀 더 어쨌든 이 지정학적으로 이 중동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또 이용해가지고 또 동시에 그 좀 레바논을 건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종교하고는 좀 거의 상관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또 공격을 해가지고 불안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오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유가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휘발유 가격도 우리나라의 대부분 수요하는 건 두바이산이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중동산 두바이니까 그쪽 지정학적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면서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휘발유 가격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게 우리한테 오는 피해군요. 그렇죠. 그럼 기름값 올라가면은 비행기도 비싸지나 유류비 내야 당연히 비싸지. 그러니까 지금 웬만하면 요즘에 주가를 아, 보면 항공주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그런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저가항공 타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아직 기억나는데요. 그 유가가 한 170불, 아니 130불 갔을 때 130불 가서 동남아 티켓을 끊었거든요. 얼마예요? 딱 봤는데 항공료가 그때 당시 30몇만 원이었어요. 근데 유류비가 10 얼마였지? 아니야 20몇만 원이야 유류비가. 그런 적이. 근데 언제 130 그러니까. 달러였어? 2011년 정도 그때니까 저도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 11년 30만 원인데 정도. 거의 뭐 요즘 뭐 매매값이랑 요즘에- 전세값 비슷한 거 똑같은 거네. 요즘에 그러니까. 유류비 안 받지. 안 받죠. 무료죠. 싸니까. 근데 이래 돼버리면 전체적으로 여행 안 가죠. 차도 못 몰고 여행도 아니 못 차는 가고. 몰긴 몰겠지만. 놀러족도 안 갈 수 있겠네. 근데 뭐 저거는 그저 다 부자니까 괜찮아요. 그 일정 단계만 넘으면 그건 상관없어.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게 좀 휘발유가 오르는 거를 일반 서민들이나 국민들은 사실 뭐 해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연하지. 오르면 오르는 거고. 패치가 뭔지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어려운 말 막 써. 아니야, 이게 뭐. 그러니까 뭘? 오르는 거를 대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피해를 어느 상쇄시킬 수 있는, 뭐 그렇게. 대항력. 네, 그런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유가가 계속 오르면 오르는 거를 어느 정도 딴 거에서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없어.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을 그럼 하시라.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벌자. 그러니까 유가 상승 해지 수혜주. 수단이 주식이. 예,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게 훨씬 주식 좋죠. 투자. 예, 아니면 뭐 원유 관련 ETF도 있고요. 이게 왜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펀드도 있어. 예, 그리고 펀드도 들어도 있고. 돼.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회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식이라든지 ETF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해볼만 하다.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유가 상승하는 거에 휘발유 넣을 때마다 막 짜증나는 거지. 짜증나. 근데 그럴 일이 아니네. 근데 내가 이제 만약에 유가 관련 부분 투자를 해놨으면 짜증나지만 그래 내 주식은 오르니 요게 가능하다는 거죠. 굉장히 발상이 사우디가 그러나 보다 발상이 레바논에서 전환이구나. 전쟁이 일어나나 보다 이게 할 게 아니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리니지가 재밌네가 아니라 네. 재밌으면 또 리니지 나왔어. NC 소프트 사야 되는 사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요즘 배틀그라운드 재밌네 하면 블루홀은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뭐 비상장이라도 어쨌든 사야 되는 거고 그렇게 뭐든지 주식이라는 거는 경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맞아요. 항상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걸로 가면 오히려 더 재밌고 재밌지. 예, 그리고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지 수익도 많이 나고. 예, 충분히 해지도 가능하고 그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순간 지금 굉장히 다른 시점으로 탁 트이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잖아요. 유가 상승 수혜주 하면은 이게 그 수혜주도 트렌드가 옛날에 그 고지식한 그렇죠. 상황에서 고정관념 박히면은 피해주 수혜주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요즘엔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전통적으로 저는 이 유가 관련 부분에서 한번 함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설이 아니다. 유가 상승에 배팅하려면은 건설은 이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많이 완화되었다. 맞다. 많이 네, 나약해졌다. 했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조선주 아까 보자고 했는 게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트럼프는 셰일 오일 업체들을 지금 미국의 셰일 오일을 수출하려고 한다. 그럼 수출을 뭘로 하겠어요? 비행기로 하겠어요? 배로 해야 배로 해, 그죠? 예. 그러면 그 발주가 미국발 배 발주가 많이 늘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가 생산이 될 거예요. 수출이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오일은 이제 탱커, 그러니까 이제 그 탱커 수주가 나오고 그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는 LNG 선으로 발주가 나올 건데. 탱커는 사실 우리나라랑 중국 조선업체랑 그러니까 이 기술 격차가 별로 크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탱커 발주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가 딸 수 있다는 건 장담할 수 없어요. 걔네가 싸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LNG 수준 여전히 LNG 쪽은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격차가 아직 있어요. 그래서 LNG 쪽, LNG에 좀 특화되어 있는 뭐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네.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요쪽은 괜찮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재무적 리스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불편하니까 네. 하실 거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 나쁘지 않다. 다만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눌림목 줄 때, 눌려줄 때 그때는 들어가시는 게 골치 괜찮을 것 아프면 같고요. 지금 사도 돼요. 그렇죠. 그래 아예 중장기를 한다면 내년 연말까지 간다는 생각을 한다면 왜냐하면 조선 그때까지 들고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조선업황은 이 유가가 아니더라도 최악의 바닥은 지나왔어요.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충분히 가능할까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유가 상승이나 유가의 대체제들. 그러니까 대체. 네, 대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 전기차 관련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핵심은 전기차가 제일 트렌드예요. 그래서 전기차 쪽이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종목. 뭐 저는 뭐 종목으로 따지자면 제가 좀 항상 좋아하는 포스코 캠텍, 네. 그다음에 LNF. 요 2개 정도만. 네, 그 2개 정도 관심 가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잠깐 끊기기 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풍력 관련 재생에너지, 신재생 중에는 풍력이 더 낫다. 풍력 태양광 있는데. 네, 근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조선주가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선주, 그러니까 조선업에 배를 만들 때 배의 스크류를 그 만드는 게 이 긴 짝대기가 단조거든요. 이 단조 만드는 회사가 풍력 회사랑 풍력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거기 그 대관령 목장 같은 데 가보면 풍력 발전기 보이시죠? 그걸 뭔 상관? 길게 막대기 서 있는 거. 네,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 거. 네. 근데 이걸 잘 보세요. 그걸 이렇게 잡고 물 속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프로펠러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물론 막 100% 같다는 건 아니지만 그 단조는 그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풍력 단조 회사들이 당연히 이제 이 조선 쪽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조선주가 간다고 하니까 양다리를 걸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하는 게 맞다. 왜? 이 풍력 관련 부분 시장이 아직까지 크긴 크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성장성이 확 높아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조선주도 제가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발주 관련 부분도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나올지는 어찌 모르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좀 떨어지니까 차라리 풍력주를 할 바에는 전기차를 하는 게 맞아요. 그 1, 2, 3 순서대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 하지만 뭐 지금은 탑픽은 아까 지금 전기차 관련주, 그다음에 조선주는 뭐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전기차는 LNF, 포스코 캠텍 요렇게 관심을 가지면 중동 뭐 관련 부분, 그러니까 유가 상승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뭐 충분히 그러니까 본인들의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좀 더 따뜻해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는 주식 모른다, 하기 싫다. 그러면 유가 관련,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펀드라든지 ETF, 예, 이쪽에 투자도 저는 나쁘지 않다. 증권사 가면 다 열어주죠. 다 열어주죠. 예, 한다 하고 하면. 예. 네. 오늘 경제 MSG 또 글로벌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따뜻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또 사연을 좀 받고 있죠. 네. 받고 있는데 맞아요. 안 와요. 많이 주세요. 포트 진단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포트 주세요. 뭐 주식 포트도 괜찮고, 그렇죠. 뭐 자산 포트도 괜찮고, 네. 네. 그걸 주시면은 저희가 포트 진단을 도와드립니다. 네. 네. 또 어떤 소식을 또 갖고 올지 다음 시간에 네. 또. 근데 5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네. 5분 중에라도 뭐 한 분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올려주세요, 제발. 올려주십시오. 예, 네. 포트 진단 해드립니다. 네. 공짜예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